고전시가 11번째, 고전시가 마지막이네요. 좀 빨리 볼게요. 첫 번째는 허난설원의 기녀반인데, 일단 갈래는 요렇게 생기면 한시죠. 네, 한시. 뭐 한시는 여러분이 알아야 할 특징이 딱히 없긴 합니다. 네, 한시는 뭐 오원절구 어쩌고 이런 건 이제 내신 때 중요한 거긴 한데, 5글자니까 오원이고 이제 8줄이니까 율시예요. 오원 율시. 뭐 이제 내신 하셔야 되는 분들은 1, 2학년 분들은 좀 아셔야겠죠. 오원 율시. 그다음에 요 끝에 있는 글자들 있죠. 요런 글자들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발음이 류, 추, 주, 유 거든요. 네, 이렇게 약간 우 계열의 모음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 부분이 이제 라임을 맞추는 거죠. 이런 걸 운자라고 하죠. 뭐 요 정도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네. 그 내신할 때는 아셔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내용을 보죠. 옛날에 놀던 길가에 초가집을 짓고서 날마다 큰 강물을 바라만 본단다. 자, 이게 기녀반 제목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의미가 천연적 친구들에게 부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본단다 말을 이야기하는 투죠. 네. 거울에 새긴 난새는 혼자서 늙어가고, 이 난새는 허난설원의 시에 이 난새가 많이 나와요. 네, 난새가 나오면 보통은 화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화자를 비유, 난새는 혼자서 늙어가고, 이제 자신이 혼자 늙어가고 있다. 꽃동산의 나비도 가을 신세한다. 여기서의 가을은 풍요로움은 아니겠죠. 여기서의 가을은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는 소쇠함, 소멸, 황량함, 쓸쓸함, 외로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가을입니다. 쓸쓸한 모래밭에 기러기가 내리고, 기러기가 날아다니고, 저녁비에 조각배가 홀로 돌아오는데 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초록색으로 지금 체크를 해놨는데, 요 모래밭은 사실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러기랑 조각배는 확실해요. 이건 뭐냐면 객관적 상관물인데, 보세요. 기러기의 정서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조각배도 정서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는 의인화가 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네를 보면서 화자가 자신의 외로움이 좀 더 깊어집니다. 정서를 심화시키죠.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소재. 객관적 상관물이죠. 그러니까 화자와 대비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보통 화자와 대비돼 가지고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화자와 대비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걸 보고 있으니까 왠지 그런 정서가 깊어간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것도, 모래밭도, 이걸 이제 왜 객관적 상황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냐면, 이걸, 물이라고 볼 수 있는가? 사물이라고. 그러니까 모래가 모여 있으니까, 공간이라고 봐야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사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만약에 사물로 본다면 객관적 상황물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의인법인가요? 쓸쓸한 모래밭? 의인법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모래밭이 쓸쓸하다는 게 아니거든요. 모래밭이 쓸쓸함을 느끼고 있어,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모래밭이 쓸쓸함을 느껴야 의인법이거든. 근데 이건 모래밭을 보니까 쓸쓸해 보여, 이런 뜻이잖아. 그건 내 화자가 쓸쓸함을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래밭이 쓸쓸함을 느끼고 있어가 아니니까 의인법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룻밤에 비단 창문 닫긴 내신세니, 이건 이제 임과의 단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세가 이러하다, 이런 얘기예요. 어찌 옛적 놀이를 생각이나 하랴. 그런 거 생각할 뭐 여유가 없어, 뭐 이런 의미겠죠. 네, 서리법이 쓰였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대한 뭐 슬픔, 안타까움,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게 드러납니다. 그 다음 나를 보면, 갈래는 사설시조예요. 사설시조. 그래서 작자비상, 평민문학이죠. 안못에 든 고기들아, 불렀죠. 사람이 아닌 걸 불렀어. 청자 설정, 말을 건네는 방식, 의인법. 그러니까 부른 것 자체면 무조건 청자 설정, 말을 건네는 방식인데, 사람이 아닌 걸 불렀으니 의인법이라는 거예요. 너, 와 든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이거 써놨는데, 뭐뭐 는다는, 죄송합니다. 는다가 아니라 니은다. 뭐뭐 니은다, 이렇게 니은다, 이 니은다가 어미죠. 요 니은다는 뭐냐면 2인칭 의문형어미에요. 주어가 너잖아.
2인칭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너일 때만, 2인칭일 때만 니은다가 의문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 너 와서 들었느냐?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안못에 든 고기들아, 너네 왜 여기 와 있어? 니넨 왜 여기 연못에 살아? 뭐 이런 의미예요. 저기 강에 가서 살지.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못에 든 고기들아, 너 와서 들었느냐? 니네가 와서 여기 들어온 거니? 누가 너를 몰아다가 넣었건을 잡히어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인칭 의문형 어미입니다. 그래서 누가 너를 몰아다가 여기에 넣었길래 잡혀서 들어왔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부켓 청소 어디에 두고, 밑에 나오죠. 맑은 연못 어디에 두고 이모새와 들었느냐? 들고도 못 나는 정이야 너랑 나랑 다르랴. 서리법이고, 이게 사실 고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잖아요. 초장과 중장을 보면, 그죠? 물고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잖아. 사실 내 얘기하는 거예요. 종장에 나옵니다. 종장에 보면 너네는 왜 여기 잡혀 있어? 잡혀 있는 건 나랑 똑같네. 이런 말이에요. 들고도 못 나는 정이야. 예. 들어와 놓고 나가지 못하는 정이야. 뭐 예전에는 이제 여성들이 뭐 이렇게 자유롭게 들고 나고 하지 못했고요. 그죠? 예. 집에 매여 있어야 됐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쓴 것 같아요. 네오 다르랴. 여기서 중요한 건 너랑 나랑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정서와 나의 정서가 다르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기들은 이 연못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그죠? 걔는 원래 거기 사는 거고, 아 여기 너무 좋은데? 플랑크톤 개 맛있음 뭐 이러면서 살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보면서 화자가 자기 맘대로 저 물고기의 정서가, 저기 지금 붙잡혀 있는 물고기의 저 답답함, 슬픔 이런 게 나랑 똑같을 거야, 이렇게 임의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 화자가 대상의 정서와 화자의 정서를 동일하다고 지 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감정이입이죠. 그래서 고기에 대한 감정이입이 쓰인 거예요. 이거 좀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야 돼. 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감정이입이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너랑 나랑 다르랴, 다르지 않다는 거고, 서리법이고,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 이게 이 정이 제가 마음으로 해석했죠? 그러니까 너의 들고 못 나는 정이나 나의 들고 못 나는 정이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얘도 정서가 있는 거잖아.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정이입으로 보셔야 된다. 그 다음 다로 갑니다. 얘는 제목이 밭 매는 소리거든요. 갈래는 민요예요. 네. 내용을 봅시다. 불같이도 더운 날에 외같이도 험한 밭을, 대꾸법이죠. 요새 제가 대꾸법 자주 얘기하는데, 여러분 시에 대꾸법이 쓰였을 때 못 찾으면 한 문제 나갑니다. 대꾸법은 그 정도로 중요해요. 잘 나와. 잘 나온다는 거야. 중요하다는 건 잘 나온다고요. 대꾸법. 왜냐면 내기가 되게 좋아요. 선생님들이 문제 내시는 분들이 내기가 되게 좋아. 자, 대꾸법.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불같이도 더운 날에 산처럼 험한 밭을 뭐 이렇게 일구고 있나 보죠. 한 골 메고 두 골 메고 삼세골로 메고 나니, 한 골, 두 골, 삼세골. 운율이 있네요. 땅이라 내려다보니 먹물로 품은 듯하고, 까맣단 얘기예요. 해가 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라 쳐다보니 별이 총총 나왔구나. 해가 졌다는 얘기죠. 집에 가야죠. 행주치마 떨쳐입고 집이라고 돌아오니, 요 집이라고라는 말투도 약간 집이 그닥 마음에 들진 않는 말투긴 합니다. 시어머니 하신 말씀, 아가 며느라가 무슨 일로 그렇게 늦게 했느냐. 이건 뭐 야단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친정어머니 죽었다고 부고 왔다. 아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여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자, 중약부 뭐 이제 뭐 슬프고 그 친정 가고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아이고 답답을 엄마요. 살아생전 못 본 얼굴 왜 못 봐요? 못 나가니까. 시집가면, 옛날에는 시집가면 끝이에요. 예, 시집을 가면 이제 이렇게 부모님 돌아가실 때나 와서 얼굴 보는 거지. 예, 뭐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해도 안 보내주는 집들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여자는 출가 외인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랬죠. 어쨌든 그래, 살아생전 못 본 얼굴 뒷세상에서나 보려 했더니 나중에나 보려고 했는데, 하마 벌써란 뜻이에요. 벌써 상여길을 가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상여 아시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장례를 치르고 장례가 끝날 때 관에다가 이제
원래 넣어 있지. 장례를 치를 때도 관에 있어요. 관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죠. 그 상태에서 이제 관을 들어가지고 가마에 태우죠. 이 가마를 타고 뒷동산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산에다가 이렇게 묻어요. 예. 그 가마를 상여라고 합니다. 상여, 여자가 가마 여자죠. 그거예요. 상여길. 그 가마를 타고 가는 길. 그게 행상길이야. 벌써 행상길을 가는군요. 32 행상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가마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여꾼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행상꾼이라고 했어요. 32명의 상여꾼들아, 잠시 조금 멈춰 주소라고. 왜? 그 뒤에 보면 우리 엄마 얼굴 시체나마 한번 봅시다.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뒤늦게 도착을 한 거야. 이 얘기를 들었는데 듣고 이제 걸어서 왔을 거 아니냐. 걸어서 오니까 뒤늦게 도착을 해서 이미 상여길을 가고 있는 거지. 그래갖고 뒤늦게 와가지고 잠시 멈춰달라. 우리 엄마 시체라도 엄마 얼굴 한번 좀 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울어머니. 근데 들은 척도 아니하고 상두꾼, 상여의 앞에 서 있는 사람, 상여를 이끄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두꾼은 황천길로 가는 거, 가버리는 거, 멈추지 않고 내가 잠깐 멈춰달라. 시체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한 인물, 원망의 대상이다. 아니 제목은 반매는 소린데 왜 이렇게 슬퍼? 왜 이런 내용이야? 뭐 내용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여자의 어떤 슬픔, 원통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다는 가와 달리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며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화자의 처지가 부각되고 있다. 이거는 5번이 적절한데 이게 좀 애매하죠. 처지가 뭔데? 화자의 처지가 뭔데? 보통 이런 단어를 쓸 때에는 처지라고 말할 만한 특정한 단어가 있을 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상황이라고 하면 돼요. 화자의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그럼 처지가 뭔데? 이게 무슨 처지인데? 어떻게 이름을 붙일 건데? 여긴 뭐 농사 짓는 처지? 여기는 어머님 돌아가신 처지야? 그러니까 이거는 처지라는 단어보다는 상황이라는 단어가 좀 더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처지라고 해서 뭐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처지는 이렇지 않죠. 상황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처지라는 단어를 썼네요. 어쨌든 여기서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죠. 그래서 달라지는 화자의 상황이 부각되고 있다. 적절합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상의 행동을 언급하며 어머니의 죽음을 떠나보내는 자식의 서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대상의 행동 이거 상두꾼이 그냥 가는 거 들은 척도 안 하는 거 이거 말하는 겁니다. 서러움 맞죠? 땅과 하늘의 이미지를 대조하여 노동이 시작되는 시간적 에이, 문제냐 이게 끝나는 이겠죠? 네, 됐죠? 밤이니까.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나는 작자미상의 시조이다. 전하는 기록으로는 조선시대 궁녀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궁녀들은 궁에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그 답답함을 노래한 것일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채 궁 안에서 살아야만 했던 궁녀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적절한 거예요, 그죠? 적절한 거. 모세가 친 고기들이 자신의 처지와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궁녀의 바깥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 발음이 바깥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던 당시의 제도로 인한 고충 맞죠? 5번입니다. 쉽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외법 단순한 남녀 유별이었지만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았고 여성들의 삶을 규제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했다. 문밖 출입을 자제해야 했고 결혼을 하면 친구들과의 놀이는 물론 친정 나들이도 제외하고 금기가 되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서민 같은 경우는 가사, 생계 유지, 뭐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논밭 노동. 그 다음에 다는 이런 가가 이제 허난설원이죠.
가는 방 안의 공간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여성의 목소리. 다는 밭에서 노동을 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담았다. 적절하지 않은 거. 다에서 시어머니가 무슨 일로 그렇게 늦게 했냐고 며느리를 다그치는 것은 내외법으로 남성에 의해 여성에게 규제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었던 상황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군. 제가 아까 그랬죠. 이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인데 걷다 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이제 아이고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했니? 그냥 뭐 이런 정도의 말이지. 고생했다 이런 정도의 말이지. 너희 아니 그리고 갑자기 화가 나네. 부고가 왔으면 일하는데 와서 알려주든가. 갑자기 화가 나네. 그거 못 와? 어? 와서 알려주면 안 돼? 일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야 돼? 아 물론 이제 이 시어머니께서 연세가 굉장히 많으실 수도 있고 아 그럼 사람을 좀 불러가지고 전해달라고 하든가 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뭐 아무튼 갑자기 화가 났지만 어쨌든 네, 이건 아닙니다. 5번이에요. 근데 나는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문제가. 네, 문제가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요. 무슨 일로 그렇게까지 늦게 했느냐를 나는 다그치는 게 아니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걸 다그치는 거라고 해석할 여지가 없진 않아요. 이거 아니야 라는 근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아니라고 보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럼 이걸 다그치는 거라고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보기에 이게 나와 있고 그러면 5번을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관적으로 문제를 풀게 내면 안 되죠. 항상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네, 어쨌든 요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